자, 반갑습니다. 은평권 권 선생이고요. 6학년 1학기 기말고사 생태계 단원이 시험 범위에 또 들어간다고 얘기 들어갔고, 선생님이 그 두 번째로 계절의 변화와 이어서 두 번째로 강의를 시작하고, 왼쪽은 선생님의 그 잘생긴 얼굴이 아니지만, 그래도 내 얼굴을 한번 심어놓고 싶어갖고 선생님이 얼굴을 올려서 오늘 강의를 하는 중간에 지난번 그 첫 번째 강의에 이어서 중간에 심심풀이 땅콩 퀴즈를 내가 내가면서 생태계를 총정리할 테니까 열심히 집중해서 잘 들으시고, 은평 권선생 카페라고 네이버에 있습니다. 네이버에 들어오셔갖고 거기에 은평 권선생이라고 딱 치시면 권선생 수학, 권선생 수학이야. 그래서 그거 치시면 내 카페가 나올 거야. 거기에 동영상을 올려놓을 테니까 그거 좀 잘 참고를 하시고, 그 다음에 궁금한 거 있으면 카페에 그 게시글에다 올리십시오. 동영상 밑에 있는 그 답글에다 올려주시면 내가 아는 범위에서 친절하게 답변을 해드릴 테니까. 자, 그러면 곧바로 강의 시작할게. 자, 생태계 첫 번째 단원 얘기인데, 생태계라는 게 뭔지는 다 아실 거야. 생태계라는 거는 여기 그 생태계 뭐 구성 요소라고 해갖고 생물 요소가 있고 비생물 요소가 있다는데, 쉽게 얘기해갖고 먹고 먹히는 관계에서 생산자가 뭐니? 풀 같은 거지, 풀. 풀. 소가 풀을 먹을 거 아니야. 풀을 뜯어 먹을 거 아니야. 그때 풀은 생산자야. 그리고 소비자는 뭐야? 소가 되겠지, 소. 풀을 뜯어 먹는 소. 그리고 소가 죽으면 땅 속에 묻힐 때 세균들이 소를 갖다가 다 분해를 하겠지. 그래서 미생물들이 분해자야. 그리고 생물적 요소만 있는 게 아니야. 생물이라는 거는 이 식물 같은 것도 생물이다. 뭐 사람이나 동물처럼 움직이는 것만 생물이 아니라 나무도 생물이야. 나무도 땅에 가만히 박혀서 그냥 죽은 것 같지. 그게 아니지. 봄, 여름, 가을, 겨울마다 열매도 맺히고 이파리도 떨어졌다가 다시 또 돋아나고, 그게 다 살아있다라는 얘기지. 그 다음에 비생물적 요소는 우리가 알다시피 흙이나 물, 공기, 이거는 뭐 생물적 요소가 아닌 거는 다 아실 거 아니야. 그래서 이와 같은 걸 통틀어 갖고 생태계라고 표현해요. 동물, 식물, 흙이나 물 같은 걸 통틀어 갖고. 자, 그러면 이거를 구분을 한번 해보자, 이 얘기야. 그래서 방금 선생님이 여기서 얘기를 다 끝냈지만, 생물적 요소하고 비생물적 요소로 먼저 나눴을 때 방금 얘기했던 거 재탕하는 거다. 토끼, 여우, 지렁이, 이거 다 동물이지. 나무, 풀꽃, 이거 식물이지. 근데 중요한 거는 식물도 생물에 들어간다라는 거 잘 기억해야 돼요. 이게 죽어 있는 게 아니야. 한 해가 지나면 이파리가 떨어졌다 다시 돋아나니까 생물이야. 살아있는 거라고. 그 다음에 비생물 요소는 뭐 흙물, 공기, 빛, 자갈, 이거는 느껴지지. 생물하고 비생물 느껴지지. 그래서 시험 문제 첫 번째로 나올 수 있는 게 생물과 비생물, 이거 골라내는 게 하나 나올 수가 있어.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시험 문제 나올 걸 한번 봅시다.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라고 했는데 선생님이 이거는 여기서 얘기를 다 끝냈습니다. 생산자 같은 경우는 풀이나 나무, 꽃처럼 다른 놈의 먹이가 되는 걸 말하지. 근데 더 중요한 정의는 양분을 스스로 만든다야. 양분을 스스로 만든다라는 얘기가 있으면 이건 생산자야. 그럼 선생님, 소가 아까 풀을 뜯어 먹으니까 먹히는 거니까 이거 뭐 생산자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있어. 소는 호랑이한테 먹힐 수도 있지. 사람한테 먹힐 수도 있고. 그러면 소가 생산자라고 얘기는 못하지.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영양분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생산자야. 그래서 생산자의 이 정의가 중요한 거야. 이해가 가? 그 다음에 그 소비자 같은 경우는 자기 스스로 양분을
자기 몸에서 못 만들어. 요게 핵심이다. 생산자는 자기 스스로 양분 만드는 거고 소비자는 스스로 양분을 못 만들어. 그러니까 다른 놈을 먹어야지. 그래서 대표적으로 1차 소비자는 내가 예를 들어 줄게. 자, 여기에 뭐가 있습니까? 뭐 꽃이 있지. 이걸 풀이라고 생각해 봐. 이거를 소비자인 토끼가 먹어. 최초로 먹어. 그래서 1차 소비자야. 그런데 여기 보면 2차 소비자가 있지. 2차 소비자는 뭐 예를 들어서 소비자인 1차 소비자인 토끼가 풀을 뜯어 먹는데 토끼를 또 누가 잡아먹을 수 있지? 여우가 잡아먹을 수 있지. 그러면 여우가 2차 소비자가 되는 거야. 근데 최종 소비자는 뭐 3차 소비자라고 해볼까? 그러면 여우를 또 누가 먹을 수 있지? 호랑이가 먹을 수 있지. 그래서 그때는 이제 호랑이가 3차 소비자가 되는 거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소비자도 1차, 2차, 3차가 나눠진다라는 것 정도만 알아두십시오. 그리고 얘네들이 다 죽으면 분해자들이 어떻게 얘네들을 분해를 시키겠지. 만약에 얘네들이 죽지 않고 땅속에 묻혀서 썩지도 않는다면 이 지구는 살아있을 수가 없어. 왜냐하면 수억 년 전부터 뭐 공룡부터 시작해갖고 전부 다 죽은 상태 그대로 있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되겠냐? 분해가 되니까 우리가 지금 빈 공간에서 뭐 도로도 만들고 살아가는 거지. 그렇지 않겠어? 그래서 분해자는 있어야 될 거고, 그래서 곰팡이나 버섯, 세균 같은 것이 다 분해를 해줘. 좋은 거지. 버섯도 분해자야. 요거 좀 잘 알아도. 버섯은 뭐 식물이 아닙니까? 우리가 먹는 거니까 그거 아니야. 분해자야, 분해자. 요 잘 기억해도. 세균하고 곰팡이는 다 알고 있지만 버섯도. 자, 그 다음에 오늘 처음에 얘기했던 이 생태계의 정의가 뭐냐? 어떠한 장소에서 살아가는 모든 생물적 요소를 말하는데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를 통틀어 갖고 뭐라고 한다? 생태계라고 한다. 그 다음에 또 비생물적 요소인 햇빛과 공기를 통틀어서도 생태계라고 한다. 그러니까 생물 요소와 비생물 요소를 통틀어서 그냥 생태계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기 이제 어항도 생태계라고 하는데 어항에다가 물을 집어넣으면 이거 비생물적 요소지. 그리고 금붕어 한 마리 이렇게 키우면 뭐냐? 이거 생물적 요소지. 오케이? 그리고 여기다 모래 같은 거 이렇게 깔아놓고 여기다 거북이도 한 마리 놔놓고 막 이렇게 하면 이게 하나의 생태계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야. 이해가 가? 그리고 해양 생태계는 뭐 대표적으로 바닷속에 생각하면 되고 호수도 마찬가지고 산림이 뭔지 알지? 나무들 세워져 있는 숲 같은 거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연못도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가 다 있어. 그래서 뭐 연꽃이 연못에 떠 있고 그 다음에 소금쟁이 같은 것이 이제 거기에 막 돌아다니잖아. 물 위에 떠갖고 그리고 얘네들이 죽으면 곰팡이들이 얘네들을 분해를 다 해서 없앨 거 아니야. 그 다음에 그 하천 같은데 옆에 축축한 땅, 그 습지도 생태계야. 여기도 우리가 모르는 여러 가지 생물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그 어떤 살아있는 생명체들이 서로 그 어울려 사는 거, 그걸 생태계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반드시 기억해야 될 거는 뭐다? 생물만 있는 게 아니라 비생물적 요소인 햇빛과 공기도 생태계에 포함된다라는 거 좀 잘 기억을 하셔야 돼. 오케이? 두 번째 얘기는 생태계에서 생물 사이의 상호작용이라 그러는데 첫 번째 그 먹이사슬하고 먹이그물이 주관식에서 시험 문제 자주 출제되니까 요거 차이점 반드시 알아두십시오. 먹이사슬이 뭐냐면 벼가 있지. 벼를 메뚜기가 먹어. 근데 메뚜기를 또 개구리가 잡아먹고 뱀이 또 개구리를 잡아먹고 최종적으로 하늘에서 나는 독수리가 뱀을 낚아채서 또 잡아먹어. 그러면 서로 이게 계속 연달아서 일련의 사슬처럼 먹고 먹히는 관계가 되지. 그래서 요 사슬을 갖다가 먹이 사슬이라고 표현하는 거야. 먹고 먹히는 관계. 그런데 있지. 이 두 번째 그림을 한번 잘 보세요. 이 두 번째 그림을 보시면 어떤 느낌 받니? 여기서 보면 지금 이 독수리는 뱀만 잡아먹는 게 아니지.
여기에 뭐 조그만 동물들도 잡아먹고 토끼도 낚아채서 잡아먹고 서로 얽히고 설켜 있잖아 이게. 그래서 하나의 먹이사슬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의 먹이사슬이 그물망처럼 이렇게 얽히고 설켜 있는 거를 갖다가 먹이 그물이라고 표현하는 거야. 얘가 그러니까 먹이사슬은 요 한 가닥을 말하는 거고, 먹이 그물은 먹이사슬이 여러 개 얽혀서 이루어진 게 먹이 그물이니까 포함관계가 어떻게 되니? 먹이 그물이 더 크지. 그래서 요 정도 먹이사슬과 먹이 그물 요 개념 정도를 좀 잘 기억을 해 주세요. 두 번째 얘기는 먹이 피라미드와 생태계 평형인데, 이거 상당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학교 시험에 이 피라미드 형태 그림 나오면 이거 이름이 먹이 피라미드라는 것 좀 꼭 좀 기억해 줘. 여기서 주관식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게 먹이 사슬, 먹이 그물, 먹이 피라미드, 그 용어 정도는 알아두셔. 먹이 피라미드를 먼저 보시면 여기 제일 밑에 봐봐. 풀들이 있지. 이게 생산자야. 자, 풀 뜯어먹는 쥐가 있지. 야, 쥐가 이거 뭐 풀 뜯어먹냐? 나도 잘 모르겠다. 하여튼간 뭐 뜯어먹는다고 치면 1차 소비자가 될 거야. 근데 쥐를 또 뱀이 잡아먹으면 아까 얘기했던 대로 2차 소비자. 그 다음에 뱀 잡아먹는 게 매가 있다면 얘가 3차 소비자, 최종 소비자지. 이 그림에서. 자, 그런데 이 그림을 보면 풀보다는 쥐, 쥐보다는 뱀, 뱀보다는 매가 점점 몸집이 커지지. 그러니까 위가 커서 이제 많이 잡아먹을 수 있을 거야. 그래서 몸이 커진다라는 것도 하나 알아두면 좋은데, 여기에서 있지, 시험에 이 형광펜 발라놓은 게 잘 나와. 이게 뭐냐면 생산자 1차 소비자, 2차 소비자, 3차 소비자, 이 꼭대기로 갈수록 어떤 일이 벌어진다? 생물의 수가 많아야 했는데 지금 꼭대기로 가면 적어야지. 그리고 이 밑으로 갈수록 많아져야지. 그러니까 생산자가 제일 많아야 돼. 먹히는 놈이 많아야지 이 먹이 피라미드가 형성이 된다는 얘기야. 밑에는 많고 위쪽으로 갈수록 작아져야 돼. 적어져야지. 개수가. 왜 그러냐면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풀이 없어. 그럼 쥐가 살 수 있어? 그럼 쥐가 죽어버려. 그러면 뱀이 살겠냐? 먹을 게 없는데? 그래서 뱀도 죽어버려. 그럼 매는 어떻게 돼? 먹을 게 하나도 없으니까 매도 죽겠지. 그러니까 이 밑에 밑둥이 뚱뚱해져야 돼. 밑으로 갈수록 뭐 해야 돼? 개수가 많아져야 된단 말이야. 그래야 이게 먹고 먹히는 관계가 형성이 된다는 얘기지. 이해가 가? 그래서 생태계 평형이 유지가 되려면 생산자가 제일 많고 그 다음에 제일 끝에 있는 3차 소비자 순으로 이게 숫자가 작아져야 돼요. 그런데 여기에서 생태계 평형이 유지되는 이 원리가 좀 시험 문제에 나올 수 있어. 뭐가 나오냐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피라미드 형태, 삼각형 형태가 나와야 되는데 어느 날 봤더니 이 생산자 풀보다도 요 풀 뜯어먹는 토끼가 많다고 쳐봐. 그러면 어떻게 돼? 토끼가 많아지면 여우가 토끼를 먹겠지. 그런데 요 조그만 삼각형이 어떻게 됐어? 좀 커졌지. 그건 뭐야? 먹이가 많으니까 개체가 늘어났다는 얘기야. 쪽수가.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어떤 일이 벌어져? 나중에는 이 자식이 계속 잡아먹다 보니까 더 커졌지 이게. 커지다 보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먹을 건 별로 없는데 여우가 너무 많어. 그러면 지네들끼리 경쟁이 붙어갖고 거기서 또 못 먹어서 죽는 놈들도 생길 거 아니야. 그러면 다시 줄어들 거 아니야 이게. 그래서 이게 생태계 평형이 유지가 된다는 얘기지. 이해가 가냐? 한쪽만 갑자기 늘어나면 안 돼. 한쪽이 늘어나면 그 다음에 먹을 놈은 좋지만 그 다음에 먹을 놈이 많아졌더라도 벌써 지네들끼리 경쟁이 붙어서 서로 토끼를 다 잡아먹는다 그러면 이제 굶어서 죽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다시 또 줄어드는 과정이 이어진다고. 이게 다 생태계 그 평형을 유지하는 과정입니다. 이해가 가? 그런데 이 마지막에 생태계 평형의 파괴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이거는 뭐냐면 홍수가 일거나 가뭄이 일어갖고, 홍수가 뭔지 알지?
여름철에 뭐 비가 엄청 내렸어. 싹쓸이를 해버렸어. 아니면 아예 그 저기 뭐야 비가 안 오고 완전히 토양이 건조해갖고 논바닥 갈라지듯이 땅이 쫙쫙 갈라져. 아니면 땅이 진짜 지진이 일어나서 갈라진다든지.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뭐 공룡이 뭐 지진 틈 사이로 떨어져서 죽는다든지 일이 벌어질 거 아니야. 그런 특별한 어떤 일 때문에 생태계 파괴가 일어날 수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그것보다도 뭐 때문에 일어난다? 사람들이 나무를 막 베. 그러면 어떻게 돼? 나무를 베버리니까 뿌리가 이제 죽어버리면 땅을 갖다가 튼튼하게 해주는데, 그 뿌리가 죽은 나무가 뽑히면 어떻게 돼? 땅이 푸석푸석해지니까 고속도로 같은 데 운전하다가 위에서부터 막 산사태가 벌어져서 막 일가족이 막 죽고 그러잖아. 간혹 가다가 여름철에. 그런 일이 또 벌어질 수도 있어. 그러니까 요즘은 인간들이 그 무분별하게 개발하기 때문에 이 생태계 파괴가 많이 일어나. 그리고 뭐 엽총으로 동물들 막 죽이는 사냥 같은 거, 그것도 금지가 되고 있지. 자, 요번 얘기는 생물이 그 영향을 받는 것을 실험적 요소로 이게 재구성한 건데, 사실 고등학교 올라가서 좋은 대학교 가려면 이렇게 자료 분석하는 능력이 받쳐준 애들이 공부를 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콩나물 갖고 실험을 하는 거거든. 그런데 이 페트병을 잘라 갖고 콩나물 담는 그릇을 만들었어. 그래서 지금 페트병 4개 갖고 실험을 했는데, 첫 번째 그림은 뭐냐면, 여기에다가 이제 물도 집어넣고 솜도 집어넣고 해갖고 콩나물을 심었어.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그림은 서로 비교를 하는 그림이야. 한 녀석은 물을 안 주고 한 녀석은 물을 줬어. 오케이?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물을 주는 것까지는 똑같아. 얘하고 물 주는 것까지는 똑같은데, 그 다음부터 시커먼 통으로 가려버렸어. 이렇게. 그러면 햇빛을 못 받겠지. 그래서 얘는 햇빛이 없는 거고, 얘네들은 햇빛이 있어. 오케이? 얘네들은 햇빛이 있는 거야. 그리고 선생님이 얘기를 잘못했는데, 이 첫 번째는 물도 안 준 거다. 물은 요 녀석하고 요 녀석만 준 거야. 그리고 실험을 해서 시간이 지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여기 데이터로 나왔어. 자, 그런데 이 자료 분석 능력을 한번 측정을 해봐. 햇빛이 비치는 곳에 콩나물을 둔 것은 시간이 2일째, 5일째, 8일째 될수록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자, 여기 보면 물 준 녀석은 녹색을 띠지. 물을 안 준 녀석은 처음에 녹색을 띠고 있는데, 차츰 어떻게 돼? 물을 주면 짙은 색으로 변하고 짙은 녹색으로 변하고, 물을 안 주면은 옅은 녹색을 띈다야. 그러니까 색이 진한 녹색의 그 콩나물을 먹으면 이 녀석은 물을 많이 받은 거다. 이렇게 좀 알 수 있지. 그리고 또 하나, 햇빛이 비추면서 물을 주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다? 줄기가 더 굵고 튼튼해졌어. 그런데 햇빛이 비추면서 물을 안 주는 데는 어떻게 됐어? 줄기가 가늘어졌어. 이해가 가? 그러면 여기서 차이점이 뭐야? 줄기가 굵고 얘는 가늘지. 이게 차이점이지. 물을 줘야 좀 퉁퉁한 콩나물이 나오는구나. 줄기가 굵은 게 나오는구나. 이렇게 좀 눈치를 차릴 수 있지 않겠냐? 그게 중요하다는 얘기야. 지금 내 말은 물을 줄 때와 안 줄 때 어떤 결과가 차이가 일어나느냐. 그 다음에 검은 상자로 덮은 녀석은 색깔 자체가 달라지지. 노란색이라고 적혀 있지. 그럼 여기서 이제 하나를 배워야지. 햇빛이 있으면 녹색을 띠고 햇빛이 없으면 노란색을 띠는구나. 이걸 좀 깨달아야겠지. 이해가 가? 그걸 하나 기억을 해야 되고, 또 하나 뭐라고 적혀 있어? 여기 실험 데이터가 가늘게 자란다, 가늘고 시들어 있다. 그럼 뭔데 이게? 지금 여기 잘 봐봐. 물을 줬다, 물을 안 줬다지. 그럼 물을 주나 안 주나 여기에서는 가는 건 똑같지.
그러면 아까 여기선 줄기가 굵다, 줄기가 가늘다고, 여기에서는 뭐야? 둘 다 줄기가 가늘다지. 그런데 여기에서는 물을 준 거 안 준 거가 차이가 될 수 있지만 여기서는 물 준 거가 차이가 되는 거 없지. 왜? 주나 안 주나 뭐야? 전부 다 가늘잖아. 이해가 가? 그럼 결정적으로 왜 가늘었느냐? 핵심이 이거야. 검은 상자니까 햇빛을 안 주면 또 줄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얘기지. 이해가 가냐? 그래서 여기 나온 결과 봐봐. 핵심 개념에 빛이 햇빛이지. 햇빛이 부족하면 줄기가 약하다 그랬지. 물이 부족하면 뭐야? 가늘어진다 그랬지. 그러니까 전부 다 줄기가 약하고 가늘다, 이게 다 물하고 햇빛하고 둘 다 영향을 준다는 얘기를 우리는 여기서 이제 알 수 있다라는 얘기지. 그리고 콩나물이 노란색이면 보통 햇빛을 못 받은 녀석이고, 녹색을 띠면 햇빛이 비쳤구나, 이 정도는 이제 우리가 눈치를 채려야 돼. 그래서 우리 보통 식사할 때 먹는 콩나물은 노란색을 띠고 있지. 그 뭐 방 안에서 이렇게 재배를 한 거일 가능성이 많어. 그래서 요 자료 데이터 정리하는 거, 요거 좀 잘 기억을 해 주십시오. 자, 그래서 지금까지 배웠던 걸 총정리하면, 햇빛에서 자란 콩나물은 녹색을 띠고, 햇빛이 없는 검은 상자에서는 뭐다? 노란색을 띠면서 어떤 일이 벌어진다? 줄기가 햇빛에서 자란 콩나물은 녹색을 띠면서 검은 상자 속에 있는 것보다 뭐하다? 줄기가 굵고 튼튼하다. 그 다음에 물을 안 준 콩나물은 줄기가 가늘고 시들어 있다. 그래서 이제 보통 뭐 누가 콩나물 키울 때 귀찮아 갖고 물을 잘 안 주면 나중에 시들게 되겠지. 자, 그 다음에 생물의 생활에 영향을 주는 비생물적 요소라고 해서 햇빛이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 그 햇빛이 광합성에 이용된다라는 게 주관식 시험에 잘 나와. 이거 광합성이 뭐냐면 빛광자야, 이거 합할 합자야. 그래서 빛으로 합치는 합쳐서 어떤 성분을 만드는 게 광합성인데, 그 성분이 우리가 보통 섭취하는 녹말과 같은 영양분을 말한다고. 그래서 여러분들 그 이파리 있지. 나 그림을 좀 못 그리는데 이게 이파리라고 쳐봐. 이파리가 이렇게 있으면 이 이파리 뒷면을 보면 구멍이 뽕뽕뽕뽕 이렇게 현미경으로 보면 뚫려 있어요. 이 구멍 속으로, 이걸 기공이라 그래. 공기 구멍 해서 기공. 이 공기 구멍 속으로 뭐가 들어간다? 이산화탄소가 들어가. 이산화탄소. 여러분들 그 이산화탄소를 딱딱하게 굳혀서 드라이아이스 만드는 거 알지? 이산화탄소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햇빛을 받고, 오케이? 그 다음에 밑에 뿌리에서 물을 갖다가 공급을 해. 그러면 뭐가 만들어지는지 알아? 이 이파리를 우리가 뜯어 먹어서 깻잎도 싸 먹잖아. 상추쌈 싸 먹을 때. 그래서 다 영양분이 이게 저장되는 게 이게 광합성이야. 빛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사건이지. 그래서 이게 생산자가 되고, 얘를 토끼가 뜯어 먹으면 이제 걔는 1차 소비자가 되겠지. 토끼 입장에서는. 그렇게 흘러가는 거야. 그리고 나머지는 뭐 이거 다 알고 있지. 자, 다음 단원 들어갑시다. 요번에 배울 거는 생물이 환경에 적응한 점이라고 했는데, 이거 참 재밌는 부분이야. 야, 여기 사진을 보면 여기가 밝은 곳에 자란 거고 여기가 어두운 곳에 자란 거래. 근데 밝은 곳에서 자란 이파리는 끝이 뾰족하대. 잎이 좁다라는 얘기지. 그리고 어두운 곳에서 식물 이파리는 잎이 넓대. 자, 이게 왜 그럴까? 야, 어두우면 이파리가 넓고 밝은 곳에서 자라면 뾰족하대. 예를 들어서 이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내가 있지, 요거를 설명을 요걸로 한꺼번에 연결을 할게. 야, 뜨거운 곳에서 사는 사막 여우하고 추운 곳에서 사는 북극 여우하고 그림을 봐봐. 북극에 사는 곰은, 여우는 이거 두껍지, 귀도 작지. 그런데 얘는 귀가 이따만하지. 사막에 사는 거는. 그러면 사막에 사는 녀석은 왜 이렇게 귀가 클까? 열 방출하기 위해서 그래. 지 몸에 열이 쌓이면 이쪽으로 흘러나가라고. 근데
추운 곳에 사는 녀석이 지 몸에서 열이 흘러나가면 되겠어 안 되겠어? 얼어 죽겠지. 그러니까 귀가 작은 거야 이거 북극여우는. 이해가 가? 몸집은 열나 크지. 그러면 이런 식으로 설명할 수 있지 않겠냐? 밝은 곳에서 사는 거는 여름철에 어떻게 돼? 증발작용이 일어나서 몸속에 수분을 까먹겠지. 너희들 여름철에 달리기 하면 막 몸에서 땀이 흐르잖아. 겨울철보다 비 오듯이 오잖아. 그러니까 몸에서 수분이 막 빠져나가면 픽 쓰러져서 죽겠지. 그러니까 그거 방지하기 위해서 이게 좀 가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냐? 그리고 밝은 곳에 어두운 곳, 그것은 반대로 좀 넓적하다 이렇게 하지 않겠냐? 얘는 햇볕 좀 받아 먹으려고 표면적을 넓힌 걸로 뭐 또 굳이 생각할 수 있지 않겠냐고. 책에는 안 나왔지만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게 중요합니다. 맞고 틀리고를 떠나갖고. 이해가 가? 그리고 올빼미하고 비둘기를 봐봐. 야, 올빼미는 말 뜻 그대로 밤에 주로 활동하는 거지. 그러니까 얘는 어두컴컴한 데서 잘 보여야 뭐 먹이를 먹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는 어떻게 돼? 올빼미의 특징이 뭐 예를 들어서 눈이 부리부리 하겠지. 그렇지 않냐? 그래서 눈이 크다. 올빼미가. 그래서 적은 곳에서도 빛을 통해서 잘 볼 수 있기 위해서 눈이 커야 된다. 뭐 이런 식의 설명이 가능하잖아. 이런 게 논리라고. 그리고 뜨거운 지방에서는 선인장이 살고 야자나무 있는 곳에는 뭐야 이거? 열대림이라고 했지? 열대림. 야, 그러면 이 선인장 같은 경우는 사막에서 주로 자라는데 사막은 물이 부족하지. 그러면 아까 여기에서 저기 이파리 얘기할 때랑 비슷한데 자기 몸에서 수분이 날아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뾰족한 뭐야? 가시를 갖다가 튀어나오게 한 거야. 이해가 가? 그렇게 해서 주위의 공격도 방어할 겸 수분 손실을 갖다가 최소화하겠지. 그게 선인장이야. 그래서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 선인장의 가시로 변한 이유는 뭐 때문에 그럽니까? 그러면 자기 몸에서 물이 손실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뭐 이렇게 써주면 되겠지. 그리고 뭐 다른 동물한테 자기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것도 마찬가지고. 자, 그래서 환경에 따라서 자기 몸의 구조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사람도 마찬가지야. 환경이 중요해. 환경이. 보통 자기가 있는 반의 애들이 공부를 다 열심히 해. 그러면 공부 잘하는 애들 옆에 공부 잘하는 애들이 있지. 노는 애들 옆에 노는 애들이 있고 다 그게 환경의 영향이야. 자, 다음은 생물의 특징과 환경 적응에 대해서 봅시다. 야, 적응이란 말은 많이 들어봤지. 적응의 뜻이 뭐야? 너 요즘 학교 생활에 적응 못하더라? 적응 좀 해. 어떤 새로 전학 온 친구가 선생님한테 이런 얘기 들었으면 뭐야 이거? 그냥 기존의 애들하고 맞춰서 살아가. 이런 얘기야. 그러면 식물은 겨울눈으로 겨울을 나고 개구리나 박쥐는 겨울잠을 잔다. 야, 개구리가 꽁꽁 얼어있는 개울가에서 뭐 먹을 게 있다고 살아서 움직이겠냐고. 차라리 잠자는 게 편해. 그 얘기라고. 그 다음에 물이 부족한 환경에서 적응한 대표적인 예가 낙타의 혹인데, 여러분들 이 낙타의 혹 있지? 여기 튀어나온 부분. 이 낙타의 혹이 사실은 이거 지방 덩어리야. 그래서 물이 부족했을 때 이걸 녹여서 자기 몸에 수분 같은 거 보충하기 위해서 이게 존재한다고. 멋있으라고 혹이 튀어나온 게 아니야. 이거 살기 위해서, 적응하기 위해서 한 거야. 그래서 살기 위해서가 유식한 말로 두 글자로 뭐다? 적응이야. 적응. 이해가냐? 그 다음에 메뚜기 너희들 잡아본 적이 있냐? 시골 같은데, 아니 여기 숲 우거진 데나 뭐 이런 데 가봐. 메뚜기가 막 팔짝팔짝 뛰지. 메뚜기 하니까 유재석이 생각이 나네. 유재석. 근데 메뚜기 색깔 봐봐. 이 풀잎사귀하고 비슷하지 않냐? 그거 왜 그래? 사람한테 안 잡혀서 자기 몸 보호하려고. 이게 다 적응의 예야. 안 죽으려고, 살기 위해서 이렇게 적응을 하는 거라고. 그래서 좀 다른 얘기인데,
적응을 하세요. 공부가 안 되더라도 공부하려고 자꾸 시도를 해봐. 그럼 저절로 되게 돼 있어. 그게 적응의 힘이야. 자, 공부를 열심히 한 대가로 심시풀이 땅콩을 한번 내가 선사를 해줄게. 자, 심시풀이 땅콩을 보시면 여기가 얘다 소다. 이거 뿌리고 소가 사람처럼 앉아있네. 여기 불 타고 있지? 그러면서 불 잘 탄다 하고 있어. 자, 요 상황을 세 글자로 맞춰보세요. 뭡니까? 재미없으면 그냥 공부합시다. 이 상황이 뭐지? 우리 이거? 소가 불타는 거를 끌 생각은 안 하고 잘 탄다 그러지. 이거 뭐라 그러지? 소가 불타는 거를 팔짱 끼고 방관한다 해서 소방관이야. 근데 이거를 뭐 불고기라고 해도 말이 좀 되지 않냐? 불타는 걸 보고 있는 뭐 소고기 생각해서 불고기. 근데 불고기보다는 소방관이 좀 가깝지 않냐? 답이. 자, 그 다음에 공부 좀 했다가 화끈하게 딴 걸로 연장으로 두 개를 내가 다 설명을 해줄게요. 공부합시다 우리. 자, 이제 이게 마지막 단어냐.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사람들이 야, 사람들이 생태계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건 뭐 좋은 것도 많겠지만 주로 파괴하는 거 얘기하지 않겠냐? 그래서 우리가 어떤 짓을 저지르면서 살고 있는지 한번 봅시다. 첫째, 사람들의 활동이 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끼치냐. 벌목이 그 산에서 나무를 채집하는 거지. 나무 죽이는 거지. 그리고 산을 갖다가 막 포크레인으로 다 깎아갖고 아파트 짓고 그러잖아. 그 다음에 곤충들 죽이려고 농약을 사용하지.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뭐 과수원에서 농약 많이 뿌리면 그 농약을 우리 입으로 집어넣잖아. 안만 씻더라도 다 우리한테 돌아오는 겁니다. 이게 지금. 그치? 그래서 이런 일을 발생을 좀 안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일을 벌려야 되느냐, 환경을 보존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먼저 여러분들 한 사람씩은 물자를 아껴 써라. 이게 뭔 얘기냐면 너희들 공책 같은 거 뭐 쓰지도 않고 찢어버리고 막 이러면 이 벌목을 해서 이거 펄프를 만들어 갖고 공책 만들잖아. 그러면 이거 자꾸 이거 채집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공책 아껴 쓰라는 얘기야 지금. 재활용을 하거나 여러분들 신문지 같은 거 수거해 가는 거 다 이유 알지? 재활용하기 위해서 그렇지? 그리고 뭐 동식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는다. 멀쩡하게 꽃이 서 있는데 막 뜯어 갖고 막 땅에다 버리는 그런 애들 되지 말자 이런 얘기야. 그리고 가정집에서는 합성 세제 같은 걸 줄여야 돼. 빨래 같은 거 할 때 막 거품 일어나는 거 아무데나 막 그 하수구에 버리면 안 된다는 얘기지. 그리고 쓰레기도 분리수거를 해지. 그래야 뭐 탈 수 있는 것과 탈 수 없는 거 이렇게 분리를 해갖고 또 자원을 재활용하거나 할 거 아니야. 그 다음에 국가적으로는 식목일 날만 산에 나무를 심을 게 아니라 평상시도 심어야 된다. 이거 다 좋은 얘기지. 좋은 얘기야. 자, 두 번째로는 환경오염이 생물한테 어떻게 영향을 끼치느냐 이 얘기인데, 자, 배추씨 발화 실험을 갖고 한번 예를 들어보자. 환경오염에 대해서. 페트리 접시 두 개에 뭐 그냥 접시가 두 개 있다 생각해. 거름종이를 깔고 한쪽에는 희석한 황산용액이라 그랬는데, 희석이라는 게 뭐냐면 이 황산이 되게 독합니다. 이거 사람 얼굴에 뿌리면 사람 얼굴 망가져. 녹아버. 녹아. 그래서 물 같은 거를 타서 독하지 않게 좀 만들자. 그거를 갖다가 희석이라 그래요. 그리고 다른 한쪽에는 물을 넣은 거름종이가 축축해질 정도로 넣는다. 물을 거름종이에다 그냥 물을 넣고 한쪽에는 황산을 집어넣자는 얘기야. 자, 그 다음에 양쪽에 같은 개수의 배추씨를 집어넣고 페트리 접시에 뚜껑을 닫아 따뜻한 곳에 보관을 하자. 마지막, 일주일 동안 매일 일정한 시각에 두 개의 페트리 접시에서 싹이 튼 씨앗의 수를 비교해보자. 오케이? 자,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화살표를 따라가 봅시다. 황산이 들어있는 용액, 황산이 산이니까 이거 산성용액이라고 해. 거기에 있는 배추 씨앗을 손상시켜 씨가 싹 트는 것을 어렵게 하기 때문에 싹이 더 적게 튼대.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하나 느껴야 돼. 시험 문제 뭘로 나올 수 있냐면 황산용액이 뜻하는 바가 뭐야? 너희들 이거 들어봤지? 산성비 들어봤지? 산성비. 어? 옛날에는 공기가 깨끗해 갖고 뭐야 하늘에서 빗물이 떨어져도 괜찮은데 요즘은 비 오면 도망가라 그러잖아. 왜? 대머리 된다고. 왜? 머리털이 뽑힌다고. 어? 왜 그래? 그게 공장 굴뚝 같은 데서 이 산성분이 황산 같은 게 이제 막 이게 공기 중으로 떠다녀 갖고 빗물하고 섞이면 산성비가 된다는 얘기지.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게 땅에 떨어지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요? 배추씨 같은 거 이게 떨어뜨려도 옛날만큼 잘 자라지 못한다는 얘기야. 죽는다는 얘기야. 그러면 배추가 적게 재배가 되면 그걸 먹고 사는 사람들도 힘들어지겠지. 쪽수가 줄어들겠지. 배추가 적으니까. 뭐 그런 식이야. 지금 다 우리한테 영향을 끼치는 일들을 배추씨 발화 실험 갖고 우리가 한 거예요, 지금. 그래서 지금 얘기했던 이 산성비 얘기 나오지. 토양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친대잖아. 그리고 너희들 그 자유의 여신상인가? 그게 하도 산성비를 받아갖고 코가 뭉개지고 막 그랬다고. 문화재조차도 부식을 시켜. 아주 위험한 상태입니다, 이게. 그리고 지구온난화가 뭔지 알지? 공장 굴뚝에서 화석연료 있잖아. 석탄, 석유를 화석연료라 그러는데 굴뚝에서 시커먼 연기가 나가면 공기 중에 떠 있다가 어떻게 돼? 여기가 땅이고 굴뚝에서 이렇게 연기가 나가. 그 햇빛이 이렇게 들어오다가 다시 되튕겨서 나가지 못하고 이 속에서 갇혀서 막 튕겨다녀. 그럼 여기가 후끈해지겠지. 후끈해지니까 이 북극에 있던 얼음들이 녹으면 어떻게 돼? 물이 흘러 넘쳐 갖고 육지를 침범하면 홍수가 일어날 수도 있고 어떻게 돼? 육지가 줄어드니까 사람들이 침수당해서 죽을 수도 있잖아. 노아의 방주처럼. 상당히 심각한 얘기야 이거 지금. 지구온난화도. 자, 그래서 여기서 외울 거. 화석연료 때문에 지구온난화가 생길 수 있다라는 거. 이거 잘 기억해도 화석연료. 석탄, 석유가 화석연료야. 오케이? 그 다음에 뭐 공기오염하고 물오염은 그냥 읽어보세요. 산성비하고 지구온난화 요 두 가지 특히 중요하니까. 자, 여기까지 하고 선생님이랑 지금 무엇을 할 거냐면 심심풀이 땅콩 퀴즈로 오늘의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좀 들어주세요. 자, 문제 5번. 이거 답이 뭘까? 하늘에서 포크가 막 떨어져. 그래서 얘 머리통에 꽂혀갖고 으악거리지. 이거 뭐라고 표현하지? 네 글자로. 하나, 둘, 셋. 힌트. 포크가 비처럼 떨어져. 비. 자, 네 글자로 만들어봐. 좋아, 두 글자. 포크. 나머지 두 개는 본인이 맞추세요. 비가 영어로 뭐야? 비가 영어로 rain. 포크레인이지. 재미있냐? 자, 마지막 문제. 얘가 삽이지. 얘가 뭘까? 개지. 자, 이 삽을 자기가 사겠대. 이걸 세 글자로 줄이면 뭐가 될까? 하나, 둘, 셋. 자, 삽을 사는 개다 해서 삽살개야. 삽살개. 삽을 살 개. 오케이? 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시험 잘 보세요.